fx를 또 미분을 해볼게. 그럼 f'x는 얘 미분하면 2의 2x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해주면 2에다가 2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지? 음량분을 결정하는 게 얘일 텐데,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잡아보면 x가 0일 때가 되겠네. 그래서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음량 부호 변화가 바뀌는 상태고, x가 0보다 커져버리면 요 값이 커지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그 전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대략적인 그림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림 자체를. 내가 봐야 되는 이 x의 값에 정해진 구역은 없고, 대략적인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이게 지금 된 거야. 그럼 지금 이 그림상에서 최소 지점으로 의심되는 구역은 당연히 여기가 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x에다가 제로를 넣어서 최소값을 먼저 구해보면 f에다가 제로를 넣으면 1 빼기 0이니까 1이지. 해서 요 지점의 함수값, 최소값이 1인 지점이라는 거야. 함수값이 1인 지점. 그럼 내가 k라는 이 함수를 내 마음대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럼 요 k라는 걸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그지? 이러면 이 함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생겨버리잖아. 그럼 여기 k라는 값이 1보다 어디로 떨어져야 돼? 아래로 떨어져서 그림이 그려져야 얘보다 항상 위에 있게 되겠지? 해서 식을 쓰게 되는 게 k라는 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식을 쓰고, 이 꼴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k 값이 정확하게 1이 되더라도 같거나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 생기는 게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 꼴까지 들어가서 이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 14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만 잘 정해주면 돼. 유형 15로 넘어가자. 유형 15는 조금 전에 풀었던 유형 13과 느낌이 비슷하거든. 자, 일단은 857번.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접하는 지점을 먼저 잡을 거야. 접하는 지점. 다시 한번 써놓을게. 여러분들 이거 접하는 지점을 잡는 방법. t를 접점으로 세팅을 했다면 t를 넣었을 때의 함수 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그때의 순간 기울기가 같아야 돼. 이러면 접하는 순간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합니다. 2에 2x라는 함수를 fx로 볼 거고, kx라는 놈을 gx로 보면 되겠지. fx, gx. fx, 얘를 gx. 이게 지금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fx가 gx보다 항상 같거나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네 둘의 경계점을 잡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접하는 지점을 먼저 잡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t라는 지점을 내가 접점으로 세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 관계식을 써주자는 거지. 그래서 t를 여기 넣어주면 첫 번째 식 2의 2t가 kt랑 똑같다, 이렇게 식을 하나 써주고, 두 번째 미분을 먼저 해줄게. fx 미분해서 f'x를 적어보면 f'x는 2의 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x는 k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다가 각각 t를 넣어주자, 이렇게 된 거지. t 넣어주면 2의 2t, 그 다음 얘는 미분은 그 k니까 k 이렇게 되고, 해서 얘네들을 적절하게 연립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연립을 해주면 어떻게 연립을 할 거냐면, k라는 값이 2의 2t잖아. 이거를 여기 넣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2의 2t는 2의 2t, 거기에 t 이렇게 된 거지. 얘네 둘 지워지고, 따라서 1이 2t니까 t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결정이 되지. t가 2분의 1이다. 그때가 적정이 되는 포인트라는 거야. t가 2분의 1이 되면 나머지 미지수 k로 결정이 되거든. 자, t값 2분의 1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여기 넣으면 1이잖아. 그럼 여기 2지, 2. 2분의 1 여기 넣으면 이게 2분의 1k지. 그럼 k의 값은 뭐가 돼야 돼? 2가 되는 거지. 2. 해서 이게 딱 접하는 지점의 순간이라는 거고, 이걸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 2의 2x라는 그림은 확정된 그림이잖아. 여기가 1이야.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얘가 2의 2x라는 그림이야. 아까 했지? kx 얘는 일단 직선이지. 직선인데 항상 어디를 지나는? 어디 지나 무조건 0,0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지. kx 그치? 0 넣으면 0이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찾아낸 게 접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딱 요렇게 되는 순간을 찾은 거지. 이렇게 여기가 t인 거지. t 지금 t 값이 나왔어. 여기 어디냐면 2분의 1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접하려고 하니 k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2d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때 함수를 적어보면 2의 x 이렇게 된 거지. 여기 k에다가 2를 넣은 거야. 이런 봐봐. 이 보라 색깔보다 이 하얀 색깔이 항상 위쪽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같거나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k의 값이 2d가 될 때, k의 값이 2d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야. 또 언제 가능하겠니?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도 가능하겠어? 밑으로 떨어져도 가능하지 않겠어? 떨어져도 그림이 이렇게 되면 얘보다 항상 얘가 위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k의 범위를 마지막으로 적어보면 k는 2d가 될 수 있어. 될 수 있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되면 된다고? 작아지면 된다고. 작아지면 된다. 결국 접하는 지점을 잡아서 문제를 푼다는 관점이 조금 전에 봤던 유형 13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유형 15 문제를 풀 때는 유형 13을 참고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고. 수투에서 했던 속도, 가속도 기억하니? 속도, 가속도? 자, 위치, 속도, 가속도. 기본적으로 위치든 속도든 가속도든 간에 기본적인 변수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시간. 일단 변수 자체는 t로 쓰여질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치를 나타내는 이 식을 xt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 xt. 속도를 어떻게 약속했지? 속도 vt. 가속도는 at.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약속을 했어. 얘네들끼리의 관계는 어떻게 돼? 관계? 위치를 뭐 하면?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런 관계에 있지, 그치? 이 식을 이제 우리가 미적분에 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x가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v는 속도를 나타내고 a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위치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고 했잖아.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x't라고 쓸 수도 있지. 그래서 x를 미분한 거지.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x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럼 이 dx, dt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럼 at라는 건 결국 vt를 미분하는 거니까 v't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만 구체적인 식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미분했는지까지 표현을 해주면 속도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가속도가 아니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유형 16은 쉬워. 왜냐면 스트레스 또 그대로거든? 이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다른 내용인데 거기에 시간 투자를 합시다. 860번 봐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라고 세팅이 됐는데 그 식 자체를 FT라고 주겠다라고 했으며 이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6T 마이너스 A의 사인 2T라고 나와 있어. 이게 지금
위치를 나타내주는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이지. 나한테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t가 6분의 파이일 때 t가 6분의 파이일 때 그때 속도의 값이 2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2가 된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vt t 자리에다가 6분의 파이를 넣었더니 그게 2가 되었다. 이런 뜻이지 지금. t가 6분의 파이일 때의 속도가 2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 vt를 구해내려면 여기는 x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식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vt식을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vt는 t에 대해서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6에다가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a의 코사인 2t 이렇게 쓰겠지. 요 식에다가 6을 때려 넣었더니 6분의 파이를 때려 넣었더니 2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v에다가 6분의 파이를 이렇게 넣어보자는 거지. 넣어보면 6 그대로 여기 6분의 파이 들어오면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지. 2랑 만나면 1이니까 마이너스 a 되는 거고 요 값이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a의 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4라고 대답을 하겠지. 상수 a의 값이 결정이 된 거야. 상수 a의 값이 결정이 되었다는 건 원래 위치식이 모두 다 결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도 그냥 4라고 넣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냐면 t가 6분의 파이일 때 전 p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xt식에다가 6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의 값이 무엇이냐 이걸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6분의 파이일 때의 위치를 구하라. 그럼 원래 x식에다가 6분의 파이만 넣어주면 위치가 나오겠지. 그래서 6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요 계산하면 6분의 파이 들어가면 파이지.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들어가면 3분의 파이인데 사인 3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3이잖아. 4랑 만나니까 2 루트 3. 그래서 6분의 파이일 때의 위치는 파이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된다라고 구해주는 거지. 그래서 요 방식 자체가 수투대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분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여러 가지 함수를. 이 정도로 넘어갈게. 넘어가서 863번 보자. 863번. 그 보면 평면운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너네 물리 하니? 물리? 나 옛날에는 이게 막 물투인가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하지 않니?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는 전부 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비행기에 서 있긴 하지만 얘는 일단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일단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사실 내가 그래서 비행기만 쏙 없어지는 순간 어디로 이제 운동을 하게 돼? 밑으로 운동을 하게 되겠지. 밑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건 얘가 밑으로 가는 속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비행기 딱 떼는 순간 떨어질 거 아니야. 속도가 생기잖아. 어디로 가는 속도가? 밑으로 가는 속도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가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어디로 떨어질 수 있겠어? 무섭잖아, 떨어지려고 하면. 누가 뒤에서 어떻게 하겠어? 바로 사기치 떨어지라고. 맞잖아. 그럼 누가 여기서 얘를 발로 그냥 더 찼어. 찬 거지?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때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떨어질 것 같냐고. 그럼 여기 봐봐. 1번은 얘는 이렇게 떨어질 거다. 1번이야. 1번. 발로 차는 힘이 너무 세서 이렇게 날아갈 거다가 2번이야.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될 거다. 이게 3번, 3번이거든? 어떻게 될까? 누가 생각해도 3번 아니니? 맞잖아. 진짜 발로 찼다고 해서 얘가 일로 날아가겠어? 그치? 그렇다고 해서 발로 찼는데 뜯다없이 밑으로만 떨어지겠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행기를 멀리서 관찰하고 있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이렇게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로 가는 속도도 얻었지. 그럼 어디로 가는 속도도 얻었어? 일로 가는 속도도 얻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내가 이만큼의 속도를 얻었고 이만큼의 속도를 이쪽으로 얻었어. 그럼 최종적인 속도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랑 얘를 얘랑 얘를 합쳐서 만들어진 게 여기지. 그래서 얘를 최종적인 속도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얘를 최종적인 속도라는 거야. 얘가 속도 1이야. 얘가 속도 2야. 속도 1이랑 속도 2가 합쳐진 게 요 대각선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응? 전남 생각 그만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1번 속도, 2번 속도 합쳐지면 얘를 속도라고 한다는 거야. 물리를 막 더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1번이랑 2번이랑 최종적으로 합쳐져가지고 3번이 있잖아. 그럼 1번이랑 2번이랑 3번은 속도가 다 어때? 다 달라. 왜냐면 방향이 어떠니까? 다 다르니까 일단 속도도 다 달라.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건 뭐냐면 이 속도의 크기만 얘기를 할 거야. 속도의 크기. 다시 결국 이 사람은 3번처럼 속도를 받게 될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이 속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물어봐. 이 속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물어봐. 그러면 이 속도의 이 화살표 있지? 이 화살표의 길이를 구해주면 돼. 길이. 이 화살표의 길이 있지? 이 화살표의 길이가 속도의 힘과 비례해. 속도의 힘과 비례해. 봐봐. 쌤이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럼 얘에 비해서 어때? 길지? 발로 차는 게 어땠다는 거야, 힘이? 엄청 셌다는 뜻이야. 요걸 요 정도로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얘보다 또 어때? 길지? 그럼 밑에 내려간 힘이 더 세졌다는 거, 그런 뜻이야, 지금. 그럼 당연히 얘랑 합쳐진 힘도 어떻게 되겠어? 합쳐진 힘도 더 세지겠지. 그치?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속도와 어떤 속도가 합쳐진 속도 있지? 그 속도의 그 크기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그걸 속력이라고 해. 속력. 속도의 뭐를? 사이즈. 크기를 속력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 돼. 얘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 돼. 얘의 크기를 A라고 해보자. 요 길이가 A야. 요 길이가 B라고 해보자. 그럼 얘 어떻게 구하면 돼? 무슨 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더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루트 치우면 요 크기 사이즈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봐봐. 이게 어차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문제 봐봐. 823 봐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853번 보면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거를 다 설명하면 끝이 없어. 좌표평면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축이 있는 거야? X축, Y축이 있는 거야? 그럼 X방향도 있고 Y방향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X방향도 있고 Y방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 좌표평면상에 어떤 점P가 있는데, 이 점P는 몇 컴마 몇이라는 점의 위치를 갖게 되겠지. X, Y. 근데 다 필요 없고, 여기 X는 지금 점P의 X좌표 위치지. X좌표 위치. 여기는 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잖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요 X방향 있지, X방향. X방향으로의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
봐봐. 이건 상상하지 말아봐. y좌표 상상하지 말아봐. x가 1이래. 그럼 점피는 일단 어디 있는 거야? 요 라인은 어디 있겠지? 근데 x가 2래 그러면. 일단은 요 라인 어디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x는 위아래를 설명해, 좌우를 설명해. 좌우를 설명하는 좌표, 좌우를 설명하는 좌표잖아. 좌우를 설명하는 위치라는 거야. 여기 x는 좌우를 설명하는 위치라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가 되는데 이 속도 역시 어디를 설명하는? 좌우를 설명하는 속도가 된다는 거지. x 방향으로의 속도. 그럼 마찬가지로 y는 위아래를 설명하는 위치잖아. 근데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건 역시 일단 속도가 될 텐데 이 속도가 어디? y축 위아래. 얘는 좌우 x.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속도를 설명한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 봐봐, 다 왔어 이제.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좌표에 대한 x 위치, x의 위치다 이거. x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x의 위치에 대한 식이 3t-2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y 위치에 대한 식이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t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응? 여러분 t에다가 우리 0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x 위치가 어디래? 여기 어디 있나 보지. 근데 위아래는 몰라. 그런 거야 지금. x 1 넣으면 1이잖아. 그럼 이제 요 라인 어디에 있다는 거지. 이쪽을 설명해 얘가. 근데 얘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쓸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누구의 속도라고? 1로 움직이는 속도라고. 그게 몇이라? 3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3. 얘도 y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t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3이지 3. 그럼 이렇게 한다. 자, 3이면은 플러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야? 플러스 값이니까 이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요 길이가 몇이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3 정도의 사이즈였다. 근데 여러분 드는 생각이 이제 선생님 얘는 t값에 따라서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얘를 만약에 위로 해가지고 여기를 t-2라고 얘기를 한 거야. 밑으로 해가지고 t-2라고 할 수도 있지. 음량을 모르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는 얘랑 부심이 어떻게 된다고? 합쳐진 걸 볼 거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어차피 내가 봐야 되는 건 요 사이즈를 볼 거잖아. 근데 그 사이즈나 이 사이즈는 어때? 똑같아. 상관이 없어. 위로 가든 상관과 아래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이.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요 빨간 색깔의 길이만 잡으면 되는 거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쓰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해가지고 더한다면 어떻게? 요렇게만 하면 이 점 있지? 이 점이 가진 속력이 나온다는 거야. 얼마나 힘이 세게 속도로 가고 있는지 그걸 속력이라고 한다고. 점피의 속력의 최소값이라고 했잖아. 이거 자체가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언제 제일 작냐는 거야 지금. 언제 제일 작겠니? 풀어서 해볼까?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인데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3이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지잖아. 언제 제일 작겠어? 요때 아니겠어? 여기만 잡으면 되지. 이때 순간 기울기가 몇이야? 0이잖아. 그럼 얘 미분해가지고 2t 마이너스 4지. 얘가 언제 0 되니 물어보면 t가 몇이야? 여기 t 2일 때가 요 값이 제일 작구나. 그럼 t 2를 넣어. t 2를 넣으면 루트 9잖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속력이 몇이 되는 거야? 3이 정답이 된다 이러는 거야. 응? 오케이. 원래 이거 18까지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시간 내가지고 숙제 질문 받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 마무리 짓고
지상고는 이제 여기까지는 진도가 끝이기 때문에 내 계획으로는 저번에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을 봤을 때 내 생각보다 더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미리 조금 뽑아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교과서를 미리 뽑아주기 전에 아직도 미분을 못하는, 아니 솔직히 너네 셋 다 못해. 내가 볼 때 태경이만 할 줄 알아. 태경이만 미분을 할 줄 알고 너네 셋 다 미분을 못해서 그 미분을 완벽하게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왜냐면 그걸 못하면 어차피 기억을 다 못 풀어. 알겠지? 다 너희들을 위함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을 잡고, 그러고 나서 교과서를 싹 뽑아줄게. 그럼 거기 있는 문제들이랑 지금 계속 받으면 되잖아. 앞으로 수업제는 그렇게 할 거다. 오케이, 고생했다. 숙제는 RPM은 방금 배웠던 유형 17까지랑 그 다음에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고 해서 120이랑 123은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122랑 123은 같이 해올 거고, 센 수학도 유형 17까지, 즉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 속력 구하는 것까지는 센 수학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들었니?